미국에서 계속 이제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톱 디비전 펼쳐지고 있고요. 여전히 미네소타 그리고 이제 뭐 에서 펼쳐지고 있는 요 대회 계속 이제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 조별 예선이 끝이 났고 이제 토너먼트 라운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날 경기를 살짝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경기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네, 스위스 3대 2로 슬로바키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체코 대 라트비아 4대 2, 그리고 미국이랑 스웨덴이 6대 3으로 스웨덴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캐나다가 핀란드를 7대 4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첫 두 경기 뭐 사실은 첫 경기랑 마지막 경기는 그래도 이제 좀 승패가 살짝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뭐 두 팀이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그런 그림이라서 어쨌든 뭐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랑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두 번째 마지막 경기, 두 번째랑 마지막 경기. 첫 번째, 세 번째 경기는 좀 접전 양상으로 이제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데 야,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미국도 홈에서 결국 이제 뭐 3대 6으로 패배를 했고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슬로바키아는 초반 파워플레이 두 골이 좀 빠르게 터지는 과정에서 스위스가 이호 부분에 이제 잘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이제 그 국면이 한번 찾아왔을 때 이걸 잡는 능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이번 대회 스위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제가 칭찬을 좀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수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이 경기에서 잘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파워플레이 두 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꼭 또 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수월하게 터지면서 뭐 다른 경기들에서도 사실 이제 스위스가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면은 또 경기가 잘 풀렸던 그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탄 수비전 양상 경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스위스가. 예, 뭐 피리어드별 슈팅수 허용을 보시면은 뭐 3피리어드 좀 허용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1피리어드 3개, 2피리어드 7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허용을 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부지런하게 결국 이제 좀 북미식 하키를 하는데 굉장히 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 뭐 조별 예선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그림이네요. 좋았던 점은 이제 키르슈 선수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은 경기를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 누엔 슈반더 선수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이브 2실점 나오게 되면서 또 토너먼트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 살짝 휴식을 준 이제 그런 그림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과정에서 이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슬로바키아는 두 골 따라 붙으면서 혹시나 이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료 5분 전에 스위스가 페널티를 범하게 되면서 파워플레이를 가져가게 됐는데 이제 이거를 좀 살리지 못한 게 좀 치명적이었다. 사실 나중에 이제 핀란드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지만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잘 만들어야 또 이제 경기를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스위스의 이런 체킹 게임에 좀 여전히 좀 해답을 못 찾게 되는 이제 이런 경기가 나왔을 이 상황에는 사실 이런 기회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지 못하게 되면서 추격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다. 역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실패를 하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코 대 라트비아는 역시나 체코는 뭐 공격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것 같아요. 오늘 이번 대회 뭐 상위권들이 다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1피리어드 10분부터 2피리어드 5분까지 한 15분 만에 한 3골 정도 몰아치면서 사실 이 경기는 좀 이제 어 체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확 휘어잡히는 이런 느낌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뭐 화력적인 부분의 기대치 같은 부분은 역시나 체코. 사실 핀란드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득점이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이제 정말 좋은 그림들이 많았었고요. 이제 뭐 비슷한 느낌이 라트비아에서 나왔었는데 라트비아전 좀 결과까지 수반이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이제 전력 차가 좀 나는 팀이기 때문에 뭐 매우 우위에 있었다라고 뭐 보셔도 유효 슈팅에서 좀 많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4대 3, 9대 4, 6대 3, 뭐 기본적으로 한 2배 이상 정도는 깔고 가는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체코가 올해도 상당히 또 인상적인 팀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라트비아가 할 만큼 한 게 뭐냐면은 여기도 파워플레이 기회가 4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2득점 올리게 되면서 사실은 저는 한 3대 1 정도 됐을 때 오늘 경기 거의 끝났다. 어렵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파워플레이 골 2골 나오게 되면서 3대 2로 추격을 하고 이런 한 골 차 되면은 우리가 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나 했는데 뭐 더 이상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사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어쨌든 8강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 대 미국 사실 이 경기 좀 많이 주목을 했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스웨덴이 좋아요. 뭐 사실 역시나 조별 예선의 스웨덴은 조별 예선의 스웨덴 제가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토너먼트 이전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두세 골 차이 같은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스웨덴이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리드가 결국은 좁혀지지 않는 느낌의 물론 이제 조금씩 따라오긴 했는데 결국 이제 리드가 결국 뭐 확 좁혀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잖아요. 뭐 지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슬로바키아전이라든가 이런 느낌에는 진짜 이런 게임에서도 결국 다 따라가면서 막 역전하고 이런 느낌이 나왔었는데 역시 스웨덴을 상대로는 이제 그런 부분의 경기력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의 흐름상 좀 치명적인 전개가 이 피리어드 득점 라인이 이런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스웨덴이 두 번째, 세 번째 골 득점을 하면서 0대 3으로 앞서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 점을 따라잡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쇼트핸드드 골 터지면서 4대 1로 또 스웨덴이 이제 리드를 잡고 다시 5대 1,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5대 2 뭐 이런 느낌으로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 4대 1, 3대 1 딱 됐는데 4대 1 요 상황이 굉장히 또 이제 조금은 예, 미국 입장에서는 좀 김이 살짝 빠지는 이제 그런 느낌의 전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추격골 1대 3 이후에 결국 이제 1대 3으로 이제 만든 이후에 2분 30초 만에 실점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 3피리어드 초반에 3대 5로 한 점 따라잡았습니다만은 이후에 연속 페널티가 나오게 되면서 3대 5 파워플레이를 내줬고 이후에 실점하면 3대 6 됐을 때 이제 경기는 사실상 거의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추격의 끈이 확 놓여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사실 약간 오심으로 이제 좀 미국 입장에서 사실 판정이 좀 억울한 느낌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딜레이 오브 페널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이 스웨덴 선수가 피니시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예, 퍽이 일단 이제 이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는 확정인 거고 이후에 이제 체킹을 좀 강하게 보드 쪽으로 당하게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국제 룰에서는 좀 페널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근데 스웨덴 쪽에는 페널티가 선언이 되지 않았었고요. 미국 이제 딜레이 오브 더 게임, 뭐 딜레이 오브 더 게임 명확한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건 그대로 선언이 되면서 결국 이제 거기서 파워플레이를 내주게 됐고 5대4 페널티 킬링 하다가 치킹 투 더 헤드 나오게 되면서 5대 3 파워플레이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한 점이 먹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조금은 이제 좀 억울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선수들이 확실히 아직은 역시나 좀덜 멘탈적으로 좀 덜 성숙하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 나오면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오늘 보실 수가 있었고 사실 이런 과정에서 좀 침착하게 결국 이제 좀 동요하지 않고 견실하게 페널티 킬링하고 무난하게 넘기면 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5대 3 상황 이제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않았은 상황에서 스탠베리 선수 득점 나왔고 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뭐 5대 4 상황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힘든 그런 경기였고 뭐 다음 토너먼트 레벨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더라도 선수들이 좀 격앙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좀 이제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스웨덴 스페셜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파워플레이 골 3골 그리고 쇼트핸드 골 1골을 넣게 되면서 뭐 미국을 상대로도 미국도 이제 오늘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쁘진 않았는데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치고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스웨덴의 스페셜팀이었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별 1위 결국은 또 스웨덴이 확정을 지었네요. 역시나 조별 예선의 최강자 같은 느낌의 이미지는 여전히 이어지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추격전 양상의 경기가 펼쳐지는 그림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캐나다가 두 골차 리드 마지막에 딱 잡은 그 순간부터는 또 이제 다시 리드를 내주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3라인 공격수 3명의 선수가 이제 뭐 멀티포인트 모두 다 올렸고요. 오라일리, 데노이에르, 보댕 뭐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제 3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이제 올리는 그런 그림이었었고 1, 2라인의 빅건들 역시나 오늘 경기에 포인트 많이 올렸습니다. 뭐 사실 캐나다가 이제 뭐 이번 대회에서는 전형적으로 좀 많이 넣고 많이 먹히는 팀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많이 넣는 경기라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TG 이긴라도 이제 멀티포인트, 파이르크 1골 2어시스트, 브래디 마틴이랑 마이클 헤이지 요 선수들이 멀티포인트를 올렸으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화력적인 양상으로 끌고 갔을 때는 뭐 우리가 뭐 아무리 잘한 상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핀란드는 역시나 좀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첫 실점 이후에 3분 이내 동점골 넣었고요. 두 번째 이내에 인해라고 적었네. 이내죠, 이내.
어쩌다가 저런 저런 그게 나왔지? 오타가 나왔지? 두 번째 실점 이후에는 1분 30초 이내에 동점. 동점. 그죠? 세 번째 실점 이후에 2분 30초 이내에 동점. 그리고 다섯 번째 실점 이후에도 1분 이내에 만회점을 터뜨리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좀 벌어져도 계속 따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수비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좀 뒤에 드리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핀란드도 이렇게 또 끈질긴 모습을 보이면서 좀 화력전은 어느 정도는 했다라는 것은 뭐 그래도 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캐나다의 득점에 대한 통제가 완전히 실패를 했고요. 사실 뭐 라트비아 같은 느낌으로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통제가 돼야 된다. 사실 핀란드도 이제 그런 경기력을 또 잘하는 팀이니까 이 부분이 안 됐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좀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앞 경기에서도 좀 파워플레이 상황이 찾아왔는데 어려운 경기를 해도 파워플레이 이런 거 찾아왔을 때 또 득점을 하면서 결국은 분위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5대 4로 이제 뒤지고 있는 과정에서 2피리어드 후반 제인 파르크 페널티 그리고 3피리어드 초반에도 보댕이었나? 어쨌든 이제 3피리어드 초중반에 이제 페널티를 범하게 되면서 두 번 연속 파워플레이 기회가 찾아왔는데 거기서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결국은 핀란드 입장에서는 또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좀 아쉬운 그림이 나오게 됐네요. 6일차 조별 순위를 보고 넘어가면은 스웨덴이 결국 1위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서로 붙는 데서 이기면은 1등이 확정이 되는. 그러니까 1등, 3등 자리. 이제 그 부분 이제 결국 이제 결정이 됐고요. 뭐 복잡한 경우의 수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A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됐고 스웨덴, 미국, 스위스, 슬로바키아 이제 요 순서대로 결국은 줄을 짓는 이제 이런 그림. 아주 깔끔하게 서열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됐죠. 그죠? 다 정규승에 다 이제 모든 경기가 이제 정규승 정규패로 끝났고 다 4, 3, 2, 1, 1, 2, 3, 4 굉장히 서열 정리가 깔끔하게 된 이제 그런 그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B조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했었는데 뭐 캐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 핀란드를 잡으면서 1위로 올라갔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정규승을 거둔 데다가 그죠? 정규승을 거둔 데다가 핀란드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승점이 동점이 되지 않아서 승점이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체코가 결국 2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요게 만약에 연장승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핀란드도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올라가는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2등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승점을 만약에 또 좀 땄다라고 하면 뭐 이제 승리 핀란드가 만약에 이제 뭐 진짜 정규승 혹은 연장승만 했다라고 해도 이제 체코는 사실상 이 뭐냐 그 2위 자리를 수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 패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정규승을 거두게 되면서 결국 이제 2위가 확정이 됐고요. 라트비아도 뭐 승점 4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무난하게 뭐 이미 이제 4위 자리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렇게 1위, 2위, 3위, 4위가 이 조도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6일차 포인트 및 골리 랭킹 보시면은 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나? 그죠. 제인 파르크가 올라오긴 했죠. 프랭코 선수 8포인트, 파레크, 게빈 맥키나, 마이크 레이지, 캐나다 선수들이 3명이나 8포인트. 대회 1위에 포진이 돼 있고요. 윌 젤러스 선수도 5골 이어서 7포인트.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갔네요. 또 수비수에서는 이제 제인 파르크가 또 이제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바스, 보엘리우스, 라디보에비치 그리고 알폰 스프레이 이런 선수들이 5포인트씩 올라갔고 갈바스는 또 7포인트였기 때문에 여전히 포인트 최상위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골리 세이브 퍼센티지 키르슈 선수가 그대로 1등입니다. 95%. 그리고 헤렌스탐 오늘 경기에서 뭐 좀 실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91.95%로 2위고요. 노엔 슈반더가 3위. 그리고 마우린시, 나이세 이제 이렇게 이제 줄이 서게 되는 골리 랭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일차 최고의 선수는 개인적으로 콜 보댕 선수를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결국 이제 좀 흐름을 이제 가져오는 과정에서 5대 3 상황에서 득점.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추격 후에도 6번째 골. 정확히 말씀드리면 5번째, 6번째 골을 보댕 선수가 넣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좀 승부에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또 좀 세기를 살짝 박을 만한. 아니지. 그죠. 맞죠. 이제 그런 느낌의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골을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8강 일정을 바라보시면은 8강은 결국은 그죠. A조 1위, B조 4위 이제 이런 식으로 대진이 펼쳐지기 때문에 캐나다, 슬로바키아, 미국,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라트비아, 체코, 스위스 요 대진이 형성이 됐습니다. 뭐 다들 좀 볼만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가운데 경기들이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가운데 경기들이 아마 좀 볼거리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등 플레이오프 일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네, 1월 3일 같은 날 펼쳐지고요. 제일 첫 경기 2시 30분 타임 경기로 독일 대 덴마크의 강등 결정전.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냉혹한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단판 강등 결정전. 이게 결국 이제 포맷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3판 2승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단판으로 갑니다. 단판으로 가는 덴마크도 뭐 독일전 준비를 많이 해왔을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강 일정 시간대로 보시면은 스웨덴 라트비아 경기가 4시에 펼쳐졌고 그때 이제 8강 또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대회 개요 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이제 8시 타임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체코 스위스 경기 그리고 캐나다 슬로바키아 이제 이렇게 시간대가 쭉쭉쭉 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강 관전 포인트를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상위권 팀들이 지금 실점 관리 능력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말 최상위권 팀들은 사실은 좀 많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좀 무난하게 예를 들면 뭐 7대1 뭐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경기들도 사실은 제법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8강 진출 팀들 실점 순위를 바라보시면 당연히 라트비아가 꼴찌고요. 근데 미국도 15실점이나 했고 그다음에 뭐 슬로바키아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조금은 언더독이니까 13실점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체코도 12실점, 캐나다, 핀란드 다 11실점 이상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상위권 팀들도 대부분 좀 10실점 이상씩을 하는 느낌에서의 약간 이제 좀 실점 관리가 되지 않고 수비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다득점 경기 양상으로 펼쳐졌을 때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다득점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다득점 경기를 해야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다득점 경기가 좀 잘 못 나오게 나왔을 때 왜냐면 이제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뭐 이제 좀 리드를 쉽게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선수 집중력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선수들도 이제 또 부담감도 많이 공격하는 선수들도 좀 부담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힘이 더 들어가서 막 이제 좀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격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됐을 때도 정말 화력이 꾸준하게 터지게 되면서 경기를 역전할 수 있는가. 이것도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조별 예선과는 좀 다른 영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법 흥미로운 카드가 될 수 있는 매치업은 역시나 체코 대 스위스. 왜냐면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좀 이번 대회에서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슈팅 창출 능력이라든가 좀 분위기를 잡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 스위스가 이제 이번 대회 보시면 미국전도 그랬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체킹 능력 그리고 굉장히 수비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좀 물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체코가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대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실점 경기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라든가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동점 만들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어쨌든 8강 대진 이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또 이제 과연 어떤 결과로 찾아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